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의 얌체짓과 시누의 갑질에 시달리던 며느리에게 제사를 떠넘기려다가 시모와 시누가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신랑은 저와 동갑이고요. 아이는 4살과 5개월 된 딸 둘 있어요. 맞벌이하고 있고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랑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신랑은 친구 남친의 친구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신랑은 중소기업 영업직에 있습니다. 연봉과 보너스를 합치면 제가 신랑보다 수입이 훨씬 커요. 시어머니의 얌체 같은 행동과 신우들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시모와 신우에게 본때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얼른 추석이 와서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최종학력이 9줄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내신을 잘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3 때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어서 한 자동차 영업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3 2학기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자동차 영업소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봤는지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줘서 지금까지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요즘은 복지와 보너스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대졸 사원들보다는 진급이 확실히 느리긴 하지만 나름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명문대 출신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뭘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았다기보다는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뿐인데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인정을 해줘서 참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신랑과는 양가 도움 없이 순수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벌고 있고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금 갚으면서 힘들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빨리 아기를 가지라고 했어요. 저희는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닌데 생각이 좀 옛날 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를 봐줄 테니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으라고 성하셨어요. 저희는 결혼 후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요. 친정엄마는 그때까지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막내딸이긴 한데 언니와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첫 손주라고 친정엄마도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만삭에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낳고 한 달은 친정엄마가 와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기로 했고 그 후에 한 달은 시어머니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한 달간 와서 아이도 봐주고 있던 중에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며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육아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갓난아이를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내며 복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한다는데 저는 육아휴직도 했고 친정엄마가 한 달을 와서 육아와 살림을 해줬으니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시어머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애가 돌이 다가올 때쯤에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통보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회사가 멀어 통근 셔틀을 타고 다니며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좀 늦게 집에 와서 신랑이 출근하면서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차례와 제사를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니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 아이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며 얼른 아이 낳으라고 하시더니 이사를 가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하나도 안 주었던 것이 생각나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사 안 받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는 답을 주지 않으니 신우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들은 저에게 전화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할도리를 왜 안 하냐며 제사를 받겠다고 어머님께 대답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우들의 말은 들어주고 싶지가 않은 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학벌을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자기들은 서울의 무슨 대학을 나왔고 대학 생활이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굳이 신우들은 학벌과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종 학력이 고졸인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들이 저에 대해 시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저 그런 직장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일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상황인데 저는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고 휴직 기간에도 생각보다 큰 돈이 나오니 그게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후에도 가끔 제사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제가 바빠서 아직은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둘째를 낳고 휴직 상태로 아이들 돌보며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 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번에는 명령하듯이 저에게 차례 제사를 가져가고 이번 추석부터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신우들에게는 추석에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 뵈러 오라고 하고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앞에서 잘난 척이나 하고 우리 아이들 예쁘다 소리 한 번 안 하던 신우들이 밉살 맞아 보여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신우들이 명절이라고 우리 집에 와서 어렸을 때 우리 고모들처럼 놀고 먹으며 우리 엄마 부려먹듯이 저를 부려먹는 장면이 상상이 되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제사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휴직하고 놀고 있으면서 뭐가 바쁘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휴직 중이지만 곧 복직을 하게 될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들은 옆에서 중얼중얼거리며 도리가 어쩌고 하며 저를 도리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우들의 갑질과 어머님의 얌체짓 때문에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신우들에게 이게 도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례제사 모시는 것이 도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들은 약간 비웃듯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신우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과 아가씨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도리라면 남자가 집도 해오고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시절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면 그 도리 다 했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아파트 한 채 큰 거 사주시고 제가 지금 버는 만큼 매달 돈을 주신다면 그 도리하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고 도리는 안 하려고 한다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며느리를 데려와도 저런 걸 데려왔냐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제 말이 틀린 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신랑도 화가 났는지 어머님에게 엄마, 이렇게 능력 좋고 아이 잘 키우는 여자 세상에 많지 않어. 주위에서 나 장가 잘 갔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왜 엄마는 땡땡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 안 되겠다.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여기 다시는 안 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들은 신랑이 결혼하더니 와이프에게 잡혀 산다고 놀리듯이 말하더군요. 남편은 신우들에게 당연히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마누라한테 잡혀 살아야지. 매형이랑 매제는 능력도 없고 못생긴 니네한테 왜 잡혀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거 올해는 안 갈 거야. 매형이랑 매제가 바보들이겠어? 사회생활하면서 듣는 게 있는데 니들 이혼당하기 싫으면 여기 와서 나대지 말고 남편한테나 잘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안 풀려서 더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말을 막으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누나랑 땡땡이가
자기들은 한심한 부엌대기로 놀고 먹으면서 살이나 찌고 있는데 자기가 돈도 잘 벌고 예쁘고 해서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저런 건 대꾸할 가치도 없어. 저런 것들은 그냥 쌩 까면 더 열받아해. 그냥 가자, 이제. 라고 하길래 그럴 것 같긴 하네. 하며 신우들에게 미소 한번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 다 들리게 자기야, 엄마가 자꾸 우리 보고 제사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 확 교회 다녀버릴까? 일부러 다니긴 좀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러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이 말이 너무 웃겨서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랑이 약간 시어머니 입장에 치우친 중립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랑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랑 많이 차이가 나니 신랑도 느끼는 것이 있었나 보죠? 신랑이 그날 신우와 어머님에게 말했던 것이 속 시원해서 오히려 신우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젠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전혀 부담스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저도 할 말 다 할 수 있고요. 신우들이 저를 무시하듯이 말하면 저는 신우들에게 제가 가진 조건으로 신우들 기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추석이 기대가 됩니다. 추석에 신우들이 또 헛소리하면 신랑 믿고 신우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비웃어주고 놀려주고 비아냥거려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일 생기면 다시 사연 보낼게요.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 괜한 자격지심으로 능력자 올케를 건드렸다가 신우들은 자존심만 상했겠군요. 잘하셨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예쁜 아이들과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말하는 시누이에게 남편과 한패가 되어서 꼬박꼬박 사이다를 날리고 사시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늦깎이 신혼을 보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애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지만 제가 일이 바빠 전 남친들에게 신경을 별로 써주지 못해서 전 남친들이 징징거리다가 떠나간 케이스가 대부분이었고요. 전 남친들도 어렸을 때니까 그랬겠지요. 35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 사랑을 키워왔어요. 남편은 사람이 강단이 있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합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이 사람에게 혼나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생각하는 일도 남편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일에 집중을 하고 살다 보니 남편에게 뭘 잘못하고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남편이 저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제가 알아듣는 것 같으면 거기서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해도 가끔은 버티고 남편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낸 적도 한 번 있는데 그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섭고 집요한 사람이었나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제가 뭘 많이 잘못하는 사람 같네요. 결혼 준비할 때나 신혼 때 많이들 싸우잖아요. 남편도 저도 결혼은 처음이라 그 시기에 서로의 생각 차이로 티격태격 했던 것들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시누이 한 명이 있죠. 신우는 남편보다 5살 많아요. 자녀가 대학생일 정도로 일찍 결혼한 편이죠. 시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분들이세요.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니고요.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으니 패스할게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누이는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반말을 하면 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신우이의 반말은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만난 이후부터는 저에게 야야거리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저보다 10살 가까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야야거리면서 말하니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신우가 남동생인 남편은 무서워하나 봐요. 저에게 야야거리는 것도 남편이 없을 때만 그래요.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과 의견 안 맞는 것도 많은데 신우가 저에게 야야거리는 것까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우에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제가 할 말 못하고 우물거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이런 적이 있어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데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몇 번이나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전화를 드린 적은 없다고 했어요. 제 말에 신우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것은 기본 예의이니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딱 잘라서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꼭 해야 하는 거면 남편이 할 거라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의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겠다고 걱정이라고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잘 배운 사람이니까 형님은 형님 시어머니나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예비올케가 순해 보이길래 예비올케 군기 잡으려다가 제가 세게 나가니까 당황했는지 별말 없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서 왜 전화를 예의 없이 그냥 확 끊어버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할 얘기를 다 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할 말 다 하면 전화를 끊는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예의를 지키지 않을 거면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신우에게 전화로 제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무슨 소린지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는 제가 신우에게 전화로 예의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적 없고 며칠 전에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고 강요하길래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했더니 없는 얘기 지어냈나 보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걔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애가 아닌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내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우는 거 보시고도 그러시냐며 신우는 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마저도 배 아파서 파혼시키려고 하나 보다고 오바해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게 뭔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이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서 저에게 누명 씌우면 내가 억울해서 남편과 싸우게 된다는 걸 결혼 생활을 오래 해온 신우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면 우리 파혼하라는 거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야 이러시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저는 없는 얘기 지어내는 신우 못 참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얘기해서 파혼을 하든 신우에게 사과를 받든 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여서 주말에 외식을 했어요. 식대를 제가 계산했거든요. 식사 끝나고 나가면서 계산을 하면 형님네랑 우리랑 서로 계산하겠다고 옥신각신 할까봐 제가 식사 끝나갈 무렵에 화장실 다녀오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대학생인 형님 아들이 제가 계산하는 것을 봤나 봐요. 외숙모, 돈 엄청 잘 버신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요. 멋져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조카에게 반말을 못하고 있어서 존댓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카,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누가 내면 어때요? 그리고 이건 조카 써요. 하면서 5만원짜리 2장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는 저에게 외숙모 사랑해요. 이러면서 다 큰 대학생이 제 팔짱을 끼며 애교를 떠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외숙모가 돈을 잘 벌어서 좋겠다며 삼촌인 제 남편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용돈 줬다고 그렇게 해준 말인데 그게 신우는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잘 벌면 얼마나 잘 벌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못 벌 때는 못 버는 게 프리랜서라며 평균 수입으로 보면 직장인만 못하다고 하면서 조카에게 월급 따박따박 받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이 사람 가장 적게 받을 때 세후가 1,000만 원 돈이야. 누나네 부부 월 수입을 합쳐도 평균적으로 이 사람 평균 월 수입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거의 안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나, 이 사람이 번 돈으로 왜 우리 부모님 용돈을 줘야 해? 내가 그렇게 양심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아? 앞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알아서 할 거니까 누나는 신경 끄고 누나나 부모님 용돈 신경 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시고 신우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신우 더 기분 나쁘라고 시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용돈 적게 드린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저에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저에게 당신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시다며 아버님 연금도 충분히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에게 쓸데없는 소리는 왜 하냐고 뭐라 하시더군요. 이거 외에도 작은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런 에피소드들로 형님은 근래 들어 저를 조금이나마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없을 때 저에게 야야거리는 것은 아직 못 고쳤네요. 조만간 기회를 봐서 저한테 야야거리는 것도 한바탕 하려고요. 야야거리는 거 당장 신우에게 난리치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신우가 좀 뇌를 거치지 않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뇌피셜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회가 생길 때마다 신우를 놀려먹듯이 기분 나쁘게 해서 점점 제 앞에서나 뒤에서 이상한 짓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도 계속 바뀌지 않으면 그냥 평생 이렇게 가끔 신우 놀려먹는 재미로 살죠 뭐. 이런 신우가 있는 것이 나쁠 것도 없네요. 남편도 대내외적으로 항상 제 편이니 제가 그 신우의 못된 말버릇을 대놓고 놀려먹으면서 살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겠죠?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릴게요. 신우가 야야거리는 거 처리하면 꼭 글 올리겠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롭기까지 하신 데다가 남편도 잘 골라 결혼하신 여자분의 사연이네요.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내로남불 시어머니를 남편과 함께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새댁입니다. 신랑은 소개로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당시 저희 집도 그렇지만 신랑 부모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서 양가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도 저도 벌이는 비슷해요. 신랑은 저보다 3살이 많지만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을 다니며 중간에 휴학도 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신랑 둘이 모아놓은 돈도 비슷했지요.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지 않고 신혼을 시작하려 했지만 요즘 서울의 집값을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대출을 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없이 저희 둘이 벌면서 살고 있고 양가 부모님께 주기적으로도 아니고 가끔 용돈 드리는 정도이니 결혼을 할 때 얻은 약간의 대출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칭찬해 주셨어요. 양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이 시작해서 대출은 있지만 대출금은 줄고 있고 집값은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요. 제가 좀 착한 며느리병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합니다.
그냥 일상 대화죠. 시부모님이나 시댁,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딱히 잘해준 것도 없지만 뭘 잘못하거나 한 것도 없고 내 남편의 어머니이시니 시어머니께 잘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일상적으로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집안 잔치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시댁에 일할 것이 있으면 가서 열심히 일했고요. 시누이는 남편과 연년생인데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가씨 신랑 될 사람의 집도 저희 시댁, 친정과 다 고만고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도 결혼하는데 친정과 시댁에서 땡전 한 푼 지원받은 거 없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반반 결혼이니 집, 혼수, 결혼비용 모두 반반으로 한다더군요. 아가씨 시댁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나 봐요. 우리도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아가씨가 이것저것 저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서 아는 대로 대답해주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가씨랑 얘기하면서 아가씨도 저도 양가에서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하자며 으쌰으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가씨의 시댁을 자꾸 욕합니다. 뭐 그런 시부모가 있냐면서 저에게 전화통화로 아가씨 시댁을 욕하는데요. 어떻게 시부모가 돼서는 그렇게 아들 결혼하는데 10원짜리 한 장 도움을 안 줄 수가 있느냐.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서 진짜 심하게 험담을 하세요. 제가 그거에 맞장구를 치면 시어머니를 욕하게 되는 것 같아서 민망해서 대꾸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저냥 넘길 수 있는데 문제는 아가씨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사위가 될 아가씨 예비신랑에게도 그런 말을 종종 했었나 봐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사위 될 사람에게 사돈을 그렇게 독하게야 욕을 했겠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여자가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휘둘리며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뭐 공평하게 결혼 준비하고 양가에서 공평한 대접받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씨 예비 신랑의 집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접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는 양심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땡전 한 푼 지원해 준 것도 없으면서 딸은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이 보기가 싫다는 건가요? 그렇게 사돈을 욕을 하고 예비사위에게 대놓고 불만을 늘어놓다가는 아가씨 파혼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거기에다 예비사위와 장모 사이가 저렇게 가불관계가 되어서 유지된다면 요즘 세상에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살아갈 사위도 또한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가 본인이 욕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에 참 실망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신랑도 시어머니처럼 비양심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더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지만 제가 자꾸 신랑을 의심해서 보게 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생겼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가 다 커서도 부모가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네요. 예전에 어른들이 부모가 잘못한 거 자식들한테 간다고 하시던 말들이 이런 경우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비양심적인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아가씨가 한참 결혼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하고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불상사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근데 신랑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과 말을 하셔도 지들이 관계가 끈끈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가씨 예비신랑이 처음이라 참고 있을지 몰라도 어머님의 그런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참고 있을 사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혼 아니면 이혼, 아니면
부부가 감정이 상한 채로 이혼하지 못해 사는 무늬만 부부로 사는 것인데 신랑에게 동생이 그런 일을 혹시라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말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신랑이 심각성을 인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짜증내듯이 말하는 것이 엄마는 나 결혼할 때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매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매제가 알면 정말 화나겠다. 엄마는 진짜 왜 그러시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버님 생신이시라 시댁 근처의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고깃집은 아니었지만 시고모님들도 몇 분 오시고 해서 식대가 적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가씨 예비 신랑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시고모님들이 잘 먹었다며 아가씨 예비 신랑에게 다들 한마디씩 하셨고요. 그리고 고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저희와 아가씨네는 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또 아가씨 예비 신랑에게 신혼집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것인데 이러시면서요. 예비 신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남자가 집도 못 해오면 안 되죠. 남자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남자 집에서라도 집을 해줘야지. 어머님 말씀 정말 이해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아가씨 커플이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아가씨는 저를 째려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니, 요즘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해와야 하는 거고 여자는 혼수를 해가면 되는 거죠. 여자 집에서 혼수를 하기에 돈이 모자르면 남자 집에서 혼수도 비용을 도와주는 거고요. 여자가 시집 가서 애도 낳아주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자기야, 여자가 무슨 씨바지야? 시집 가서 애를 낳아주다니. 당신 나랑 결혼한 거 생각해봐. 우리도 양가의 도움 전혀 안 받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요즘 세상은 완전 있는 집 아니고는 남녀가 평등한 거야. 자기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지 않잖아. 우리 부부 그리고 양가에 공평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자기가 결혼 전부터 말한 거 아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긴장을 하신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시누이 커플에게 땡땡이랑 제부는 우리처럼 공평하게 반반 결혼하는 거니까 누구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어.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우리 부부를 봐봐.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 라고 말하더니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 그래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래,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는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신랑이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신랑과 제가 그렇게 편들어줘서 고맙다고 한다고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하고 하는 결혼인데 도움 줄 게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부모라도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아가씨 예비 시댁에 대해 욕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생신날 저와 남편의 얘기에 그나마 고집버리실 정도는 되시나 봐요. 잘 됐죠. 진상이 다른 게 진상이겠어요. 자기가 진상인 걸 모르는 게 진상이죠. 자기가 진상이라는 걸 알려줘도 모른 채 하고 끝까지 진상을 떨면 그건 개진상이고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에게 빗대서 할 말로는 좀 심한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반반 결혼한 것에 대해 전혀 불만 없고 시집살이 하는 것도 없어서 알콩달콩 신랑과 행복한데 시누이도 결혼해서 저희처럼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 결혼 준비하는 여동생을 위해 오빠 부부가 큰일 하셨네요. 쓰니님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끔 관리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을 위해 수고 좀 해주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후에 종교 강요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한 당찬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민글이나 사연글에서 보면 배우자의 집에서 종교 강요를 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글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저도 시부모로부터 종교 강요를 받아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시부모에게 하고 싶던 말을 다 하고 한동안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모의 말을 일일이 받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시부모님이 저에게 종교 강요를 시작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고 가끔 놀러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닥 저에게 종교에 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주일에 땡땡이와 교회를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은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남편은 모태신앙인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신랑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나 종교 강요 당할 일은 없는 거냐고요. 신랑은 시부모님이 그럴 분들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고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는 결혼하고 신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아버님은 저에게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장문의 편지를 카톡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보냈어요. 좋은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보내온 장문의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 예의에 벗어날 것 같은 느낌에 힘들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를 만나면 편지의 내용 중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시며 그 내용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꼭 물어봤습니다. 편지도 편지이지만 이 부분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것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책 읽을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살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보내신 글을 전부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느낀 점까지 머릿속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버님의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버님은 심기가 불편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해요. 시간도 안 되고 솔직히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요. 신랑에게 얘기도 해봤어요. 아버님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독후감을 요구한다고요. 신랑은 아버님이 원래부터 늘 하시던 것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며느리인데 어디 신랑의 말대로 그렇게 쉽게 되나요? 드디어 아버님은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셨는데 제가 정독을 하지 않는다고 서운하시다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아버님과 합세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제대로 읽고 나서 든 생각을 잘 말씀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교회는 언제부터 다닐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그대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처음부터 교회에 다닐 마음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걸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신랑과 자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너무 싫다고요. 신랑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장문의 편지를 받고 독후감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했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는데요. 또 교회는 언제부터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뵐 때마다 하시는데요. 친정은 무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쩌다가 재미삼아 친구분들이랑 점을 보러 다니는 정도예요. 엄마가 점쟁이에게 들은 것 중에서 저에 대해서 나쁘게 나온 것은 말하지 않고 좋게 나온 것만 말씀하세요. 엄마는 매번 저에게 점을 봤는데 올해부터 제가 운이 핀다더라 하는 얘기만 하길래 나쁘게 나온 적은 없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심심풀이로 본 것이라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좋게 나온 것들만 저에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덕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곧 기독교 문화잖아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성경 구절을 예를 드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일에 대한 설명 자체가 기독교식이라 유럽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의 장문의 편지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는 두서없이 주석을 달아 놓으신 그런 글입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 곡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는 또 교회를 언제부터 다닐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곧 남편과 함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니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니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함께 다니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나서주기를 바랬지만 아무 말 없길래 제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꼭 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던 차에 이번 주말부터 시부모님의 교회에 나오도록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미니버스를 사는데 이번에 교회에 나오면 새 차 구입 헌금으로 100만 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건축 헌금은 들어봤어도 새 차 구입 헌금이라는 말은 그날 처음 들어봤네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결혼할 때 저희는 양가 도움 1원도 받은 것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이자도 있고 훗날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 돈도 모아야 해서 정말 저와 남편은 옷 한 벌 사는 것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헌금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여태껏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성심을 다해 전도를 해왔는데 저한테는 헛수고가 되었다며 어떻게 시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강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교회에 나가라는 것도 종교 강요이고 원하지 않는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금품 갈취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주여라고 하시며 저와 남편을 위해 기도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도 신랑과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기도를 해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장문의 카톡도 그만 보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카톡을 읽어볼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글을 보고 느낀 점은 아버님은 성경 구절에 대해 곡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다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버님은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하시고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제가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친정에 얘기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조상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밥을 얻어먹으려고 붙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며 그 조상님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준다고 하셨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도제에 저도 어느 정도 돈을 보태야 해서 헌금할 돈이 없다고 했어요. 갑자기 천도제는 어떻게 제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은 저에게 사탄, 마귀, 별의별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대판할 각오를 했습니다. 차에서 둘이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 심했냐고 했어요. 의외로 남편은 잘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자기 엄마는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는 남편에게 늘 가던 곳이라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그곳에서 형 누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대꾸하고 그런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할 말을 한 건데 뭐가 기분 나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며느리인 내가 말대꾸하는 것보다는 아들인 자기가 말대꾸하는 것이 모양상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편들지 않았던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오히려 시부모님께 말대꾸를 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년 가까이 참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약해지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종교 강요에 대한 부분은 할 말 다 하려고요. 남편이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없어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